타구스 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리스본의 하늘은 핏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알파마 지구의 낡은 건물들은 그 빛을 받아 잠시나마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듯 보였다. 내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매일 같았지만 내 마음속을 채우는 사무치는 그리움, 포르투갈 사람들이 사우다드라 부르는 그 감정은 날마다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아멜리아 산토스. 한때 파도의 여왕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은퇴하여 낡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70대 여자다. 남편 나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삶의 전부였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가끔 발걸음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었다. 알파마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파도 하우스. 어둡고 낮은 천장,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파도 가수들의 얼굴, 공기 중에 섞인 담배 연기와 와인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귓가를 파고드는 기타 소리와 애절한 노랫소리. 그곳은 내 젊음과 열정,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동시에 현재의 고독을 더욱 사무치게 만드는 곳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촛불에 흔들렸고 무대 위 젊은 가수는 내가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파도를 열창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앞에 섰다. 나이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세련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아멜리아 산토스 선생님, 맞으시죠?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조금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히카르두 올리베이라라고 합니다. 파두 연구가입니다.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검은 돛배는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죠. 그는 내가 가장 아꼈던 곡 중 하나를 정확히 언급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우리는 그날 밤 파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파두의 역사와 가사, 그리고 나의 음악 세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그 만남 이후 히카르두는 내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거의 매일 나를 찾아왔다. 때로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던 파스텔 드 나타를 사들고. 우리는 함께 리스본의 고풍스러운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 바이카를 마셨고 타구스 강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 과거의 영광을 존경했고 현재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의 관심과 다정함 속에서 나는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텅 비었던 내 마음에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멜리아, 당신의 목소리에는 사우다드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의 칭찬은 달콤했고 나는 그 말들에 기꺼이 취해갔다. 그는 내 삶에 다시 찾아온 선물처럼 느껴졌다. 오랜 친구이자 과거 함께 기타를 연주했던 주앙 멘데스는 히카르두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주앙은 나보다 몇 살 더 많았고 세상 물정에 밝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아멜리아, 저 친구 눈빛이 어딘가 비어보여.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 어느 날 주앙은 내 아파트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주앙, 당신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 히카르두는 달라. 그는 내 음악을, 내 영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쩌면 나는 주앙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히카르두가 가져다준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히카르두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서서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멜리아,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잊혀가는 파두 악보들을 복원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일이죠.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나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파두의 유산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그의 말에 나는 솔깃했다. 내 남은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초기 작업 비용으로.
그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의 설명은 너무나 그럴듯했고 그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내 마음을 스쳤다. 그의 파두 지식은 해박했지만 가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혼동하거나 틀리게 말할 때가 있었다. 아주 사소한 실수였기에 흘려 넘겼지만 그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히카르두. 나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약간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물론이죠, 아멜리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히카르두의 다정함과 따뜻한 관심은 여전했지만 나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술가로서의 오랜 직관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때때로 내 재정 상태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물었고 내가 사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도 은근히 떠보곤 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히카르두를 향한 감정은 분명 사랑에 가까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그의 말과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의 이야기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일까? 그러던 어느 날 주앙이 다급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기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멜리아, 이거 봐. 히카르두 올리베이라. 이름이 같아. 수법도 비슷하고. 기사는 몇 년 전 포르투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부유한 미망인에게 접근하여 예술 프로젝트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진은 없었지만 기사에 묘사된 남자의 인상착의와 수법이 히카르두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닐 거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히카르두는 평소처럼 내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비뉴 베르드 와인을 들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말투, 나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서류 가방에 손을 뻗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파두 관련 자료들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낯선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 서류였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은행의 서류였고 금액은 내 아파트 시세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된 서명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텼다. 서류를 재빨리 원래 자리에 넣고 가방을 닫았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멜리아,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히카르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남자의 거짓 연극에 놀아날 수 없다고. 내 남은 산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는 나에게 냉정한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앙에게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주앙은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멜리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주앙의 도움으로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위조된 대출 서류와 그동안 히카르두가 보였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포르투 신문 기사까지.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시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히카르두에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행동해야 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에 닿을 때마다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내가 장식해야 했다. 경찰과 변호사는 히카르도를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날이 다가왔다. 나는 히카르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마지막 만찬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타구스 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히카르도는 평소처럼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따랐다. 아멜리아,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미로웠다.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것이다. 그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히카르도, 이제 그만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네? 뭘 그만하라는 거죠, 아멜리아?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당신의 연극 말이에요.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위조된 대출 서류 사본을 꺼내놓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왜 당신에게? 내 서명을 위조했더군요. 아주 감쪽같이. 그리고 잃어버린 파두악보 복원 프로젝트?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포르투에서 했던 수법과 똑같던데. 나는 포르투 신문 기사 복사본도 함께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결국 알아챘군. 영리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등을 의자에 기대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당신은 완벽한 표적이었지. 돈 많고 외롭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늙은 여자.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남자가 당신 같은 노파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주황도 함께였다. 히카르도 올리베이라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히카르도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다. 아멜리아, 이건 오해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진심이었다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절했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 더러운 입 닥쳐요. 내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히카르도가 사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와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